정의당의 건강 톡톡.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입니다. 네, 저는 아도니스입니다. 1, 2회가 나갔고 지금 이제 3회인데요. 네네.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이었죠.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전에 보니까 1, 2회 때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네.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무려 진짜? 3개국에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하던데. 현재 뭐 세 자릿수,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예. 네 자릿수. 네 자릿수 살지 안 됐어요? 네, 네 자릿수 예. 이제 곧 되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3개국에서 지금 듣고 있어서 영어로 좀 감사 인사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하세요. 하시죠. 그럴까요? 영어로. 네. 네. Thanks very much listening to my podcast radio, healthjusticeradio.com. 오. Living in,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Thank you. 중국어로도. 쉐쉐. 요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언제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어요? 잘하시잖아요. 예? 원래. 전에 뭐 유사업종에 조금 있었습니다. 의사업종에 네. 예. 대단하십니다. 요걸로 끝이에요 이제 영어는. 아니 자기 저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런 거는.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러세요? 예. 인기가 이렇게 좋은데? 저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좀 근엄한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경망스럽게 네네. 몰랐습니다. 예. 우리 톡톡이는요? 저는 웃음소리가 너무 커요. 그렇죠. 네,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예.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웃을 때도 웃을 땐 떨어져서. 네, 저도 좀 말씀하실 당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뭐 네. 활기차고 톡톡의 예, 목소리라고 아주 좋아요. 예.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예. 주변에 반응이 그랬어요. 아도니스는요? 저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있으라 만한 거 아닐까? 꼬다른 버릇자루 효과음. 저 효과음으로 앞으로도 효과음으로서 가끔 영어 한마디씩 해주고. 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습니까? 성우 완전 성우 목소리예요. 요게 이제 찜질방 목소리예요. 찜질방? 네. 찜질방 가면 이게 울리잖아요 목소리. 평상시에도 에코가 들어가는 목소리라서 한때 래퍼로 좀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래퍼 뭐지? 래퍼. 여기가 원래 지금 바퍼가 아니라 래퍼. 래퍼 왜 4층? 4층 총각. 맞다. 래퍼로 한 100회 정도 공연했었죠. 시청광장 의도광. 네. 뭐 한미 FTA 저지 촛불. 이렇게 별걸 다 했네. 그러게요. 저 들어본 적은 없고요. 4층 사실 저도 없어요. 앨범을 끝내보냈죠. 네.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건강상식을 지난 2회부터 그렇죠. 네. 이번 앞부분에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짚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예. 나갈 건데요. 건강상식. 예. 정의당의 건강. 상식. 해도 해도 쑥스럽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이 주위에. 정말? 네. 골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뭐 물어보세요. 예, 궁금하시면 선생님. 물어봐야지. 네. 예. 인삼은 몸에 좋은 건가요? 인삼. 그렇죠. 요거 궁금해요. 자, 인삼이 사람에게 몸에 좋으냐? 네. 잘 모르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먹으면 약처럼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인삼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거나 인삼을 먹으면 뭐 심장이 좋아진다거나 이건 약이잖아요. 약. 그렇죠. 그리고 약의 효과다 한다면은 그건 임상 시험이 됐지 않았겠어요? 약으로 팔지 않았겠어요? 네. 그 약으로 전 세계 팔면 엄청난 이제 돈이 될 텐데 그런 어떤 특정 질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제 좀 거시기 한데 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한테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판이 되면은 전 세계 팔려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삼이는 오랫동안 우리 이제 선조들부터 먹어왔고, 그렇죠. 우리 체질이 또 맞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플라시보 이펙트. 아, 영어 되네. 위약 효과. 플러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란 가짜 약, 실제로 효과가 없는 약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치료 효과를 얻는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이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또 맞지 않겠어요? 네.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인삼을 먹으면 좀 긍정적인 기운 뭐 이런 거 이런 게 생기고 활기가 생기고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삼 좋죠. 좋은데 이제 막 어디 아프신 분들이 인삼 먹으면은 뭐 좋다 해가지고 원래 치료한 약을 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삼만 이렇게 막 드신다거나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죠.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강- 요 정도. 네.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으로서는 효용이 있지만 사실 임상 실험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약으로서의 효과라는 그렇죠. 기대가 예. 없다는 거죠. 약과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은 이제 구분해서 구분해야 되겠죠. 드셔야 된다는 예, 거군요. 그렇죠. 여기까지 네. 오늘의 건강 상식이었고요. 궁금한 게 해소됐네요. 네. 약과 건강보조식품 해소됐어요? 해소됐냐? 나도. 청취자분들은 해소되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막 드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약 끊고 막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냥 보조적인 식품으로 자기의 좀 기운을 체질. 북돋아주고 그렇죠. 체질을 예. 도와주기 그리고 위해서 좀 뭐 체질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겠죠. 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먹으면 안 좋더라고. 저는 좋던데요. 그렇죠. 이 사람마다 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건강상식도 평소 궁금하시던 건강에 관한 질문들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정의당 홈페이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그럼 저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또 댓글도 올라옵니까? 댓글이 이제 한 번도 못 많았는데 봤어요. 많았다고요? 많았다고 해야 돼. 3개국에서 듣는데. 네. 그래서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그 다음 방송에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속 공부하도록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이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3대 비급여가 핵심인데 의료비 폭탄의 핵심인데 왜 3대 비급여에 대한 답은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올해 7월 달이었죠. 3대 비급여의 핵심 중에 두 개인 선택 진료비와 그리고 상급 병실료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네, 올해 7월요. 네네. 8월부터는 선택 진료비를 감소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상급 병실료 관련돼서 이제 실시하겠다. 이제 개선 방안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한다는 거하고 3대 비급여를 3대 급여 문제를 별도로 해결한다는 거는 좀 봐야 다른 된다는 이제 문제죠. 먼저 4대 중증 질환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4대 중증 질환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심혈관 질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중풍, 그다음에 심장 쪽에, 뇌경색, 뇌혈관 뇌출혈,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랑 심혈관 질환, 네네. 그리고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네. 근데 암, 뭐 이런 게 이제 4대 중증 질환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말만 들으면 굉장히 큰 질환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장성 강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2012년 대선 공약이었죠. 12년 대선 공약이죠. 그때 국가가 쟁점이 100% 보장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당시 이제 쟁점이라는 게 이제 건강보험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 보험입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제 진료비 할인 제도다. 할인해 주는 거잖아, 할인. 깎아주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프티넷이잖아요. 안전망이잖아요, 안전망.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은 뭐냐면 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한. 어떤 사람도 진료비 때문에 일정 이상의 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되는 거죠. 진료비 폭탄 맞아가지고 집안 그렇죠. 거덜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뭐 3-40만 원 이상은 뭐 40만 원. 넘을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진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우리는 없지. 그게 우리는 상황이 설계 없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건강보험 설계가 어떻게 잘못됐냐면 급여하고 비급여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급여가 되는 걸 딱 정해놨어. 네. 이거를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돼. 나머지는 안 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신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은 자꾸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약도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급여도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준단 말이죠. 이런 걸 또 전문가주의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요? 그렇죠. 아니요. 이런 법률은 내가 내는데.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제 이게 전문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다 있다 보니까 네. 끊임없이 여전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비급여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급여를 해주지 않는 거 건강보험에서.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설계는 급여가 되는 항목에서만 상한이 있단 말이에요. 상한. 그러니까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은 상한이 없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진료비가 암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중풍에 맞으면 네. 급여가 안 되는 게 계속 진료비는 오른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진료비가 발생하고 물론 급여 범위 안에 되는 것은 뭐 6개월에 300만 원이니 뭐 1년에 몇백만 원이 캡이 있다 하지만 네네. 그것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급여가 안 되는 것은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에 진료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 심한 경우는 뭐 1억까지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 네, 나는 끝난 거죠. 거예요. 휘청이 아니라 파탄이야. 한번 1억 내보세요. 1억 어떤지. 저는 1억 낼 돈도 없는데 이미 가게가 파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각하죠. 엊그제 중학교 예. 동창 어머님도 이제 간성 혼수 굉장히 와서 그렇죠. 이제 예. H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이식에 이제 뭐 최소한 6천만 원 정도 그렇죠. 본인 부담이 본인 부담. 건강보험 급여 말고 예. 그 정도 이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비급여 부분들 급여가 안 되는 전세 거 팔아야지 아니니까. 뭐. 예. 그렇죠. 6천만 원. 어우. 6천만 원이 그게 이번 주 지난주 소식입니다. 예. 그럼 심각하죠. 6천만 원 네네네. 정도 한번 맞아버리면 그 6천만 가게가 원. 정상치 할 수.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부의 모든 나라의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한이에요. 상한. 어떤 상한에서도 어떤 진료비도 네. 이상은 넘지 말아라. 이게 기본 설계가 되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네. 어떤 항목도 최소한 미용 성형을 제약은 다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접근 방식인데 네. 우리는 자꾸 이제 나눠놨단 말이야 선별적으로. 그게 이제 작년 2012년에 이제 쟁점이었죠. 네네. 그래서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 뭘 얘기했습니까? 다 들어와야 된다. 미용 성형을 제약으로는 다 들어와야 된다. 네, 우리 대선 때 공약. 그렇죠? 정의당 아주 훌륭한 공약이었죠. 상한. 네네네. 그래서 이번 90%, 90%는 커버하겠다. 그게 실질적인 무상의료다. 입원비 90%. 그렇죠. 아름다운 공약. 아 진짜 아름다운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연간 우리가- 상한도 저희가 100만 원? 그렇죠. 입원비 어, 50만 원, 그렇지 입원비 50만. 그리고 네. 입원비를 포함한 외래까지 포함해서 연간 의료비 100만 100만 원. 원 이랬죠. 예. 입원비는 50만 그죠. 원. 그게 이게 뭐 엄청나 이 얘기하면은 그냥 빨간 거 딱지 붙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식한 인간들이.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왜 우리를 안 찍어주시지 근데? 아니 그때 그래서 안타깝게 입원비 그렇죠. 그 50만 원 상한제가 다음 이렇게 얘기 되죠. 다음 포탈에 계속 1등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랬구나. 댓글 보니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체로 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빨간 있죠. 딱지. 난 참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병원에 진료 받으면서 욕할 거 아니야. 진료비 네.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 그러면서 자기들 민간보험 또 들어. 이따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사와 민간보험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또 민간보험 듣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아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건강보험이 힘들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구조를 바꾸자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쟁점이 되니까 네네. 공약을 또 이제 내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 관심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 여전히 이제 선별주의, 선별주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가난한 것보다 일단 더 아픈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를 가신 거죠. 건강보험의 돈을 조금이라도 다 더 아픈 쓰기보다는 사람한테. 조금만 더 아픈 사람이 집중하자. 그러니까 무상의료를 하더라도 다 하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4대 중증 질환에서 해당된 사람만 무상의료 하자. 이런 이제 얘기겠죠. 선택과 예. 집중을 하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선택과 뭐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죠. 네네. 그렇죠? 근데 네. 효율적인 것 같고 네. 또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자는 게 뭐가 나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예. 그건 이따 얘기할까요? 급여, 예. 비급여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급여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이고
진료 행위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고 부르는 게 값인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조금 좀 어려운 네. 얘기인데 비급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전혀 컨트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예, 왜냐면 그렇죠. 이제 뭐 100대 100 급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하나도 해주는 건 아닌데. 법정 비급여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법정 비급여죠. 네. 이거는 비급여를 받더라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죠. 가격을 통제 안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네네.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돈 안 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 안 해주는 건 이제 이렇게 비급여다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급여를 이제 문제 이렇게 4대 중증 질환 얘기하니까 이제 당장에 공격 화살이 나오잖아요. 야, 비급여가 이렇게 상대해서 4대 중증 질환만 해? 그러면은 여보세요. 치매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발성 골절상. 그렇죠. 다발적 골절. 왜냐면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져 가지고. 네. 그리고 이런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면 엄청나게 나오죠. 수술 그렇죠. 비용이라든지. 예. 이거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호흡기 질환.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시간만 나온다. 그렇죠. 예. 네, COPD라고 그러는데 뭐 천식은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막 숨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일 들면 안 돼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 거지 질환별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이제 보완책으로 나온 게 3대 비급여는 해주겠다. 이 문제 해결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거죠. 그래서 3대 비급여 문제는 좀 잘한 것 같아요. 3대 비급여 문제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택 진료비는 이제 없애겠다. 수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이제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근데 수가에 반영 안 하고 선택 진료비만 없애면 사실은 이제 병원 보고 주라는 얘기니까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수가에 반영해 줘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병실료 차액 이것도 잠재적으로 이제 뭐 사실은 2인실, 4인실이 기본 병실이 된 게 맞죠. 6인실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덧대기 시장이지 뭐. 지금 그렇죠. 예. 4인실, 5인실. 그렇죠. 지금 4인실, 5인실인데 더 나아가면 2인실, 4인실을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수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긍정적 신호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간병급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대 비급여인데 간병급여는 이제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네네. 누구를 간병이 할 거냐 이런 이제 쟁점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간병비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간병비가 비급여 3대 비급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급여가 아닌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이 다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게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간병비 문제였어서 이게 직장 비급여 때려치고 간병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예 병원에서든 어디서든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도 외의 사각지대 방치되었던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이번에 그래도 정부가 일종의 제도 내로 흡수해서는 한번 이제 좀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차원의 그렇죠. 근데 간병 문제는 이제 병원 안에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뭐, 병원 밖에 네. 집에서 간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물론 장기형 보험이라는 게 있지만 노인 장기형 보험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65세 이상, 그쵸.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여기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아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뮤코 다당증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쪽인 아이들은 그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네. 심각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간병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 개인 비용으로 뭐 아니면 복지단체에서 지원 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폭이 없죠. 턱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간병 3대 비급여라는 게 이제 그건 거네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네네네. 예. 간병은 아직은 작년에 말에 좀 발표를 그러니까 올해 초에 뭐 계속 제도 개선 방안들 같이 포함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이 간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혹은 지금 현재 간병인으로 종사하시는 많은 요양보호사, 수많은 분들, 예.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체계 정리 문제까지 포함하고 예.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추계할 때 4조 원 이상 얘기될 정도로 워낙 그렇죠. 막대한 이게 재원이라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그렇죠. 정비를 해야 돼요. 네네. 이게. 예. 제가 이 바닥에 이제 투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간병비였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포춘지 선정 세계 24위 기업에 일할 때 그때 이제
홀로 사시는 큰아버님 모시고 가셨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누워 계시다가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에 간병비가 이제 하고 병원비 이렇게 하니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였는데도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부담이. 거기서 이제 간병비가 5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 평균 소득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300만 원씩 박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물론 이제 월급이 상당히 셌는데. 그렇죠. 예, 10여 년 전에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요새 88만 원 세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88만 원 받는 사람은 부모님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보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전 국민을 시작합니다. 불효자로 만드는 제도죠. 그렇죠. 네, 현재 불효자. 건강보험제도나 우리 보장성 중병에 시스템은 효자 없다고. 그러면 일종의 저는 제도적 고려장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제도적 고려장. 그러면 제도적 고려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효도를 강조하는 나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겉으로는 효를 강조해. 그렇죠. 지금 자기들은 빨간 거, 그렇죠. 색깔 단 거기. 자기들은 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부분 국민들은 이의를 통해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잖아요.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건데 노동력밖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도가 그렇죠. 복지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는 것은 이게 근대적 협약이거든요.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네.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을 갖춰준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네. 대부분의 유럽의 서구 복지국가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시스템을 강하게 갖춘 것은 근대적 협약인 거죠. 노동력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협약을 한 거죠. 근데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돈이 들거든. 누가 부모가 아프거나 누가 아프면 돈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불효자. 제도적으로 넌 불효자야라고 사회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놈들이 나쁜 굉장히 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역시 자전거 타고 공부까지 타면서까지 공부를 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기자님 멋있는 얘기들 많이 이거 하세요. 편집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예. 진료비 할인제라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그건 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4대 중증 질환. 예. 복지 시민단체인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요것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지난해 고발까지 했어요. 당시에 이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그냥 이거 선거 캠페인성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을 고발까지 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중증 질환 그럼 이제 보장성이 나아지는 국가가 100% 보장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거 모르겠는데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까지 그 얘기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4대 그렇죠. 중증질환 나 어디 보장성 갔다 왔나? 4대 중증질환에서는 무상의료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아마 고발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제도가 복잡해요. 4대 중증질환만 보면 이제 어떤 거냐면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비급여를. 네,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보면 있잖아요. 네. 3대 비급여 말고 이제 약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급여가 안 됐던 거를 급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 네. 근데 그 잘 보면 어떤 약이나 어떤 그 시술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급여는 해주지만 퍼센트가 달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르고 네. 또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약이나 어떤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돼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지 뭘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캡이라고 그랬죠. 상한을 그렇죠, 상한. 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아파서 질병으로 발생했다 해도 경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넘기지 않는 게 가장 네네.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얘기됐죠. 네.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화돼야 되는데 급여금이 다 들어와야죠.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어떤 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포함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 급여는 되고 네. 본인 부담은 일부만 내면 되지만 네. 상한은 제외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다 보면 네. 일정 금액 이상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본인 낼 돈은. 그래서 그게 이제 허점인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 해서 4대 중증질환 있는 사람의 부담이 예전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죠.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건 맞지만 지금도 한 5% 아니에요? 지금 건강보험 급여 중에서는 보험 본인 급여에서는 암은 5%, 그렇죠. 희귀질환은 네, 10%, 중증. 일반인들은 입원 같은 경우는 20%인데
희귀질환은 이제 10%만 내면 됩니다. 그거는 건강보험 급여 안에서만. 그리고 암은 이제 5%만 내면 되는데 네. 비급여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비급여까지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예전보다는 더 다운된 건 맞죠. 그리고 3대 비급여도 네네. 이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 한 건 맞는 거죠. 무상으로 거짓말한 하겠다면은 거죠. 네.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왜 4대 중증 질환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는. 선생님 그래도 불구하고 하대 중증 질환만이라도 중병만이라도 먼저 해결하자는 건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래서 4대 중증질환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을 나누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는 좋지만 그럼 거기에 제외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 질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전문가가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사실은 그 차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경증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어떤 낫고자 하는 욕구들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너는 이런 질환이니까 중증의 보장성이 돼. 너는 이러지 않으니까 보장성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보장성이 누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사고하느냐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잣대를 대고 보느냐, 아니면 국민의 시각에서 환자 시각에서 보느냐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행정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해줄까 말 거야 다 논의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오히려 행정비용을 많이 발생하고 불필요하게 국민들에게 어떤 차이들을 부과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에서 환자 시각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그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뭐 면역 능력이 이렇게 낮은 사람은 폐렴만으로도 중증 질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죠? 폐렴. 예. 예, 맞아, 폐렴 돌아가실 수 심각하죠. 있는. 예.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요. 중증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폐렴은 당연히 돼야죠.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까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가 네네. 이제 그렇죠. 재밌겠어요, 대안이. 우리가 얘기해야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대안이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 정의당의 설계 대안. 자체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 사회 구성, 국민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맞겠죠. 네네네. 국민이 아닌 사람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도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국민은 아니더라도 네. 우리 한 사회 구성원이라 한다면 누구나 저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권리라는 것은 아팠을 때 일정 이상의 자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설계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비용에 따라서 보험료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료라는 것도 자부담만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주한테도 걷는 거고 정부가 또 부담을 또 많이 해야 되죠. 세금 부담을 하면 되니까 세금이 그런 데 써야지 국민들이 세금 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세금을 말이죠. 자기 건강에 복지에 써야지. 아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이 안장하는데 이게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을 잘 낼 텐데 그런 걸 안 써주고 말이죠. 난 저기 이상한데. 어디 강에 가서 삽질하고 막 이런데. 아 그렇죠. 강에 쓸데없는데 말이죠. 우리 그 아름다운 강을 파괴시키고 땅이나 파스 쌓고 말이죠. 보도블럭 깐 거 또 깔고 그러니까 그렇죠. 화나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뭐 정리해 주시죠. 네, 톡톡이. 오늘 4대 중증 질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4대 중증 질환 하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많이들 뭐 암, 이제 암 질환. 하는 암 질환까지 4대 중증 질환 관련돼서 작년부터 이제 보장성 강화 계획들이 발표가 됐고 그 와중에 지금 7월 달에는 3대 비급여인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선택진료비랑 상급 병실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 4대 중증 질환을 선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재원 정책에 의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오히려 국민들을 좀 이렇게 양분화시키고 이분화시키고 갈등시키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들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대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진료비 할인 제도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도적 고려장을 강제하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게 지금의 열거주의 방식으로 뭘 해주겠다 이런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다 그렇죠. 예. 예,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되 예를 들면 미용 성형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좀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한쪽으로는 의료 뭐 우리가 100만 원 상한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이제 안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아니냐. 특히 정의당은 입원비 50만 원 상한제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한 두 번째로 민간보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뜨거운 요것도 주제죠. 예. 예. 민간 의료보험, 뭐 요즘 사보험 뭐 이런 거 이 말씀하신 얘기하다가 거죠? 뭐 실손보험. 저기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민간보험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건강톡톡 3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쉐쉐.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